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던 날이었죠. 박민수 씨는 딸이 준 쿠폰을 손에 들고 동네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가슴을 울리더군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원두 향이 코끝을 스치고 창가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수 씨는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카운터 안쪽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민수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정아.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정아 씨도 민수 씨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초였을까요? 아니, 30년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에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죠. 민수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쿠폰을 카운터에 올려놓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아 씨는 쿠폰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칠 뻔했지만 정아 씨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만요. 정아 씨는 몸을 돌렸어요. 커피를 내리는 소리만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을까 아니면 그냥 나갈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커피 나왔습니다. 정아 씨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커피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짧은 대화였죠. 민수 씨는 카페를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57세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였죠.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그게 민수 씨의 삶이었어요. 5년 전 아내가 폐암으로 1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딸 지연이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고요. 명절에나 집에 왔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딸 지연이가 올라왔었습니다. 아빠, 이거 써보세요. 지연이가 카페 쿠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예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대요. 아빠는 커피 안 마시는데. 가끔은 마셔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지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민수 씨는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쿠폰 때문에 정아를 만난 거예요. 30년 만에 말이죠. 민수 씨는 인쇄소로 돌아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잉크 냄새,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주름이 생긴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니, 슬펐어요. 민수 씨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89년 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정아를 다시 만났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때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야? 정아는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민수 씨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3년을 만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민수 씨의 말없는 성격을 이해해줬습니다.
민수야, 우리 결혼하자. 정아가 먼저 말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두 사람은 1990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1989년 가을, 민수 씨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 결혼,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 해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약방을 해왔다. 같은 업계 집안과 혼인해야 한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알아, 그치만 집안이 맞아야 해.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아버지는 완고했어요.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깨트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병이 마지막일 것 같구나.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제발. 아버지, 내 고집 때문에 아버지가 눈 못 감을 것 같다. 민수 씨는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정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이야, 민수야?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선보래. 정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선 볼 거야? 아니야. 시간을 좀 벌려고.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정아야, 믿어줘. 내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민수 씨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선을 주선했어요. 상대는 같은 업계 집안 딸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만족해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달 안에 약혼하자. 아버지, 안 됩니다. 내 고집 때문에 아버지가 눈 못 감겠구나. 아버지는 다시 쓰러졌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민수 씨는 갈림길에 섰어요.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정아를 택할 것인가.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무슨 말이야, 민수야?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정말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정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정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1989년 12월에 결혼했어요. 신문 부고란에 결혼 소식이 실렸습니다. 정아가 그걸 봤을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결혼 소식만 전해진 겁니다. 민수 씨는 그날 이후 정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에 정아는 여전히 있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요. 마음 한편에 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살았던 사람, 민수 씨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 그리고 이제 정아를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말이죠. 민수 씨는 다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카페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정아가 보였어요. 혼자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멈춰 섰어요.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민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아를 다시 만났구나. 친구 영호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민수 씨의 30년 지기였어요. 동네에서 철물점을 했습니다.
민수와 정아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내일 영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민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떨리는 손.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아야. 민수 씨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을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일은 해야 했거든요. 인쇄소 문을 열고 기계를 돌렸어요.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정아 생각뿐이었어요.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영호의 철물점으로 갔어요. 야, 민수야. 영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밥 먹었어? 아직. 그럼 국밥집 가자.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지. 두 사람은 단골 국밥집으로 갔어요.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영호가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둘이요.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어디 아파? 영호가 물었어요. 오랜 친구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정아를 만났어. 뭐? 이정아? 그 정아?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어디서 만났는데? 캐나다 있는 줄 알았는데. 동네 카페, 거기 사장이더라. 2년 전에 한국 왔다더라고. 영호는 국밥 그릇을 받아놓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야기 나눴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커피 주문하고 나왔어. 야, 이 자식아,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다야? 뭘 어떻게 말해, 30년 만인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민수 씨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아 표정이 어땠는데? 차가웠어, 날 보는 눈이. 그냥 차갑고 슬프더라. 아직도 날 용서 못한 것 같아. 민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넌 그때 정아한테 한 짓이 있잖아. 아무 설명도 없이 결혼해버렸으니까.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해. 가서 이야기해. 어떻게? 카페 가서 말하면 되잖아.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아가 날 보기 싫어할 거야. 내가 가면 더 불편할 거야. 그래도 해야지. 30년을 그렇게 살 거야? 또 후회하면서. 영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또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밀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정아가 보였어요.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를 볼 때는 그렇지 않았죠. 민수 씨는 손을 내렸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정아였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 네. 민수 씨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동네 사세요? 네, 쭉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랬군요. 정아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만. 정아가 먼저 돌아섰어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아 씨. 민수 씨가 불렀습니다. 정아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설명할 기회라도 주실 수 있으면. 됐어요. 정아가 잘라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다 옛날 일이에요. 잊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아는 그대로 걸어갔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아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잊었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잖아.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민수 씨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 씨와 정아는 자꾸 마주쳤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만났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 다른 곳을 봤습니다. 은행에서도 마주쳤어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정아가 먼저 했습니다. 매번 어색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두 사람 아는 사이래요. 근데 왜 저렇게 어색해요? 원수라도 진 것 같아. 옛날에 뭐 있었나 봐요. 표정 보니까 심상치 않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민수 씨는 불편했어요. 정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영혼의 철물점에 들렀어요. 야, 민수야, 국밥 먹으러 가자. 오늘 특별히 내가 살게. 아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피곤해서. 왜? 또 정아 생각? 아직도 말 한마디 못했어?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영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이 답답한 자식아. 그냥 가서 말해. 미안하다고.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라고. 그게 쉬워? 30년 전 일을 어떻게 설명해 믿어주기나 할까? 안 쉽지.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또 30년을 그렇게 살 거야? 이미 평생 후회하고 있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영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넌 착한 놈이야. 근데 그때 비겁했어. 정아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버렸잖아. 알아, 다 알아. 지금이라도 진심을 말해. 30년 전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걸,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정아가 들어줄까? 아니, 들어준다 해도 용서해 줄까? 모르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시도라도 해봐야지.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더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놀러간 사진, 정아의 웃는 얼굴. 민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정아야,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정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카페 2층 작은 방, 그곳이 정아의 집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박민수, 왜 다시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그 이름을 부르니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정아는 캐나다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이 동네가 그리웠어요. 이 동네에 카페를 연 이유는 여기가 민수와 함께했던 곳이어서였습니다. 정아도 민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더 자주 생각났어요. 내가 바보지 뭐 30년을 잊지 못하고 사는 나 자신이 한심해. 정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못해. 절대로. 그때 나를 버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정아는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정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였어요.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요. 민수가 어렵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노요? 네. 정아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컵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4,000원입니다. 네. 민수가 돈을 냈어요. 손이 살짝 닿을 뻔했습니다. 정아가 재빨리 손을 뺐어요. 거부의 몸짓이었죠. 민수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카운터에서 민수를 힐끗 봤어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기요. 정아가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손님 오셔서 자리가 필요한데요. 거짓말이었어요.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수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배신당한 기억.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그때 일을 잊으면 안 돼. 정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영호를 만났습니다. 갔다 왔어? 카페에? 응. 뭐라고 했어? 이야기 나눴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커피 마시고 나왔어. 영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정아가 날 보기 싫어해. 눈빛만 봐도 알아. 내가 가면 불편해해. 당연하지. 넌 그때 제대로 설명도 안 했잖아. 정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민수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난 비겁했어. 그때도 지금도. 알아. 정아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이라도 말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들어줄까? 모르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영호야. 왜? 난 정아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영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었어요. 2층 창문에서 정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왜 그러고 있어? 정아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민수 씨와 정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어요. 저 두 사람 뭔가 있대요. 옛날에 사귄 사이래요. 그럼 왜 저렇게 피해요? 원수도 아니고. 글쎄요,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었죠. 민수 씨는 그런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씨는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정아가 보였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민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아가 먼저 민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또 침묵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아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지나쳤어요.
뒤에서 시장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어요? 저 두 사람 완전 어색하던데요. 뭔가 사연 있는 거 확실해요. 민수 씨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귀가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의 딸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빠,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빠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요. 지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재혼 생각 없으세요? 아빠 아직 젊으시잖아요.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빠 혼자 사시잖아요.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아빠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아. 아빠 60도 안 되셨어요. 새로운 분 만나셔도 돼요. 제가 소개팅도 주선할 수 있어요. 됐어. 아빠는 그런 거 생각 없어.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아빠 마음은 아빠가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아빠 혼자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알아, 고마워. 근데 아빠는 진짜 괜찮아. 민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혼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정아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또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정아가 보였습니다.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정아가 웃었습니다. 밝게 환하게. 민수 씨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아가 저렇게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수 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그 남자는 정아의 카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회사원 김태수 씨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정아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항상 밝은 미소가 정말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정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너무 자주 말을 걸었거든요. 부담스러웠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맛있는데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요. 카페 운영하느라 저녁 시간이 없어요. 정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에요. 언젠가는 꼭 함께 식사해요.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요. 정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닌 대답이었죠. 김태수 씨가 나간 후 정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혼할 생각 없는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정아도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5년이 넘었어요.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한 번의 실패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여전히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바보 같은 나 30년을 잊지 못하고 사는 내가 한심해. 정아는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이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아빠, 왔니? 잘 왔어. 지연이는 장을 봐왔어요. 아빠, 제가 오늘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뭐가? 마음이요, 외롭지 않으세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외로웠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 엄마가 있는데요. 과부세요. 아빠 또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연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발요. 아빠 혼자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연아, 그만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연이가 놀랐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는 재혼 생각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왜요?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새로운 분 만나셔도 돼요. 그냥 아빠 마음은 아빠가 알아.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외로워 보였지만 왜 재혼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민수네 인쇄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나 봐요.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하는데. 정아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 씨 딸이 왔대요. 부산에서. 응, 아까 봤어. 재혼 주선하러 왔다던데.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혼자 살기엔 너무 젊으시잖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였습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재혼? 민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박민수 씨 좋은 분이시잖아요. 성실하고. 아주머니들이 지나갔어요. 정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정아는 화가 났어요. 민수에게, 아니 자신에게. 왜 내가 신경 쓰는 거야? 민수가 누구랑 재혼하든 나랑 상관없잖아. 정아는 걸레를 던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지 마. 울 이유가 없어. 민수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박민수 나쁜 사람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는 거야? 정아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는 건가 싶어서요. 오해였어요. 민수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아는 몰랐습니다. 동네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을 힐끗 봤어요. 정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보다 더 차가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정아는 창밖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또 다른 사람이랑.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오후 민수 씨는 영호를 만났어요. 야, 민수야. 응. 너 딸이 왔다며? 어제 봤어. 응, 어제 내려갔어. 재혼 얘기했다던데? 동네에 소문났어. 민수 씨가 놀랐습니다. 그 소문이 벌써 퍼졌어? 여기가 어디야? 동네인데 소문 안 퍼지는 게 이상하지.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혼 안 해. 딸이 권했지만 거절했어. 왜? 마음이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 영호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정아 때문이지?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야, 그럼 정아한테 가서 말해. 내가 재혼할 생각 없다고. 왜? 동네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정아가 오해할 수도 있어. 설마 나랑 상관없을 텐데. 야, 넌 참 정아가 너한테 관심 없을 것 같아? 30년을 잊지 못하고 사는데.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아는 날 용서 안 해. 재혼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야. 확신해? 응. 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넌 30년 전에도 그랬어. 포기하기만 하고. 싸우지 않았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또 후회하면서 살 거야? 30년도 모자라서?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편 정아도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자꾸 말을 걸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영화 어때요?
재미있는 영화 개봉했던데요. 죄송해요. 바빠서요. 그럼 다음 주는요? 꼭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정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받아들이기도 애매했어요. 사실 싫지는 않았어요. 김태수 씨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민수만 있었으니까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민수는 재혼하려는데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아의 친구 수진이가 카페에 왔어요. 정아야. 수진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아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뭐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정아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응? 내 첫사랑을 만났어. 30년 만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누구? 혹시 박민수? 응, 고등학교 때 그 남자. 어디서 만났는데? 여기 같은 동네에 살더라.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정아는 지난 한 달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그 사람 재혼한 때 딸이 주선한다던데. 수진이 놀랐어요. 진짜? 확인은 해봤어? 정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필요 없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아야, 너 그러면 안 돼. 확인도 안 하고 포기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시작된 것도 없어. 직접 물어봐. 재혼하는 게 맞냐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정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만나기 싫어. 만나면 마음이 흔들려. 그게 더 무서워. 수지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정아야, 평생 그렇게 살래? 30년도 모자라서?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잖아. 이제는 용기 내봐. 진실을 확인해봐. 정아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알아. 근데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수진이 정아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정아는 수진의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와 정아는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는 걸까? 두 사람 사이엔 오해와 소문만 쌓여갔습니다. 진실은 멀어지고 거리는 더 벌어졌어요. 11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는 두꺼운 코트를 입었습니다. 출근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돌아봤어요. 정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탔어요. 민수와 정아도 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어요.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정아의 몸이 기울었어요. 민수 씨가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아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수 씨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정아가 내릴 정류장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정아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비켜줬어요. 정아가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창밖으로 정아를 봤어요. 정아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 씨의 인쇄소에 손님이 왔습니다. 김태수 씨였어요. 정아의 카페에 자주 가는 그 남자였죠. 명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민수 씨는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수 씨가 골랐어요. 이걸로 할게요. 200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에 찾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 씨가 나가려다 멈췄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 어르신. 네. 혹시 옆 동네 카페 사장님 아세요? 이정아 씨요. 민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분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거절하시네요. 혹시 사귀는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혼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민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동네 사람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김태수 씨가 나갔어요.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아에게 관심 있는 남자가 있다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으니까요. 54세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영혼의 철물점에 갔어요. 야, 민수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영호야,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었어. 누구? 민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호가 웃었어요. 그럼 어떻게, 정아 혼자잖아. 남자가 관심 가질 만하지. 나도 알아.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넌 뭐 하는 거야? 정아 좋아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정아는 날 용서 안 했어. 가서 말하라니까 내 마음을 30년 전 일도 설명하고.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정아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 뭐가 늦어?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잖아. 포기하지 마. 영호야. 야, 넌 30년 전에도 그랬어. 포기하기만 하고 싸우지 않았잖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봐. 정아를 위해 제대로 싸워본 적 있어?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럴 거야? 또 후회하면서 살 거야? 30년도 모자라서?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알아.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지. 정아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한편 정아도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또 카페에 왔어요. 오늘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말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어요. 저기요, 김 과장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재혼 생각이 없어요. 과장님 좋은 분이신 건 알지만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김태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태수 씨가 나갔어요.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좋은 사람인데, 근데 마음이 안 가. 자꾸 민수 생각만 나. 정아는 자책했어요. 바보 같은 나 민수는 재혼하려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다음 날 정아의 친구 수진이가 또 카페에 왔어요. 정아야, 생각해봤어? 민수 씨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아직 모르겠어. 용기가 안 나. 정아야, 이러다 진짜 민수 씨 재혼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축하해줘야지 뭐. 정아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아야, 넌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하잖아. 솔직해져. 30년을 잊지 못하고 살았잖아. 알아. 근데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30년 전처럼. 수진이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정아야, 용기.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봐. 생각해 볼게. 빨리 생각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날 밤 민수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펜을 들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할까?
민수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겠어. 말로도 못하는데 글로 쓸 수 있을까?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정아의 카페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나는 여전히 겁쟁이야. 민수 씨는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정아도 2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네 인쇄소를 바라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넌 행복하니?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정아도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출근하다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고맙네. 젊은 양반,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할머니를 일으켜드리고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정아가 봤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말이죠. 여전히 착한 애.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정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도 용서는 못해. 30년 전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 다음 주에 선본대요. 진짜요? 어디서 들었어요? 딸이 주선했대요. 부산에서 좋은 분 소개받았다던데. 잘 됐네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셨을 텐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정아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다음 주에 선을 본다고. 벌써? 정아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렇게 급해? 다음 주에 선을 보다니 나를 완전히 잊은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바보야. 30년을 잊지 못하고 사는 나는 정말 바보야.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영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야, 민수야, 너 다음 주에 선 본다며? 뭐? 무슨 소리야? 동네에 소문났어. 딸이 부산에서 여자 소개해준다고. 말도 안 돼. 나 선 안 봐. 딸이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그럼 소문이 잘못된 거네. 근데 정아는 그 소문 들었을 거야. 뭐?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떠드는 거 정아가 들었을 거라고. 표정이 안 좋더래.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아가 오해하겠네. 내가 정말 재혼하려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설명해. 소문은 거짓이라고. 내가 재혼할 생각 없다고. 지금? 그래, 지금 당장. 늦으면 안 돼. 민수 씨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카페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가서 뭐라고 설명하지?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가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비겁한 결정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카페 앞에 갔어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정아가 보였어요.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저, 커피 한 잔요. 아메리카노요? 네. 정아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카운터 앞에 섰어요. 저기, 정아 씨. 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아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동네에 소문이 잘못 퍼진 것 같아서요. 소문이요? 제가 재혼한다는 소문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수를 바라봤어요. 딸이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재혼할 생각 없어요. 전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오해하실까 봐요. 제가 왜 오해해요? 민수 씨가 누구랑 재혼하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정아 씨,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바빠서요. 커피 가져가세요. 정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민수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커피를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꼬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아야, 미안해. 나는 정말 바보야. 그날 저녁 정아는 2층 방에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재혼 안 한다고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란스러워, 너무 혼란스러워,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흔들려. 정아는 베개를 안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도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오해와 소문만 쌓여갔습니다. 진실은 멀어지고 거리는 더 벌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실이 더 아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가 오네. 정아는 우산 챙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후가 되었어요.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우산을 챙겼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아가 보였습니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조용했어요. 정아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슬퍼 보였어요. 아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야, 왜 우는 거야? 문을 밀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가면 정아가 더 힘들어할 거야. 민수 씨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냥 서서 정아를 바라봤어요. 빗물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렸어요.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민수 씨는 물러섰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었어요. 뭐 하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왜 여기 서 계세요? 비 맞으면서. 정아 씨가 우는 것 같아서요. 정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안 울었어요. 그냥 눈이 아팠을 뿐이에요. 정아 씨. 가세요. 제발 가세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정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30년 전에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가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빨리요. 정아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우산 위로. 미안해, 정아야, 정말 미안해. 민수 씨는 중얼거리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우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정말 바보야. 30년 전에도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열이 났습니다. 감기였어요. 빗속에 오래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혼자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가 민수를 찾아왔어요. 야, 민수야. 문 좀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호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응, 영호야. 야, 너 열 엄청나는데?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그냥 감기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어나 병원 가자. 영호는 민수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었어요. 입원해야 했습니다.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한대. 입원까지 해야 해. 그래야 한대. 병원에 있어. 내가 챙겨줄게. 민수 씨는 병실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영호야. 왜? 정아한테 말하지 마. 내가 아프다는 거. 왜? 걱정할 필요 없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넌 참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게 편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민수 씨 쓰러졌대요. 왜요? 폐렴이래요. 비 맞고 서 있다가. 어디서요? 카페 앞에서요. 한참 서 있었대요. 그럼 카페 사장님 때문에? 그런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아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쓰러졌다고. 친구 수진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아야, 박민수 씨 입원했대. 폐렴이래. 토요일에 내 카페 앞에서 비 맞다가 그랬대. 정아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 동네 종합병원 3층 307호래. 정아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었어요. 병원까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야 해, 제발. 병원에 도착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어디 계세요? 3층 307호입니다. 정아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어요. 307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들어가도 될까? 민수는 날 보고 싶어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민수야, 정아한테 편지라도 써. 내 진심을 전해야지. 무슨 소용이야. 정아는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해야지. 30년 전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듣지도 않을 텐데, 나를 용서 안 할 텐데. 그래도 해야지. 내 진심을 말해야지. 정아는 문 밖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호야, 나 정말 후회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아를 지키지 못한 거, 정아한테 제대로 설명 못한 거.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것도 변명이지만. 민수 씨가 울었습니다. 영호야, 나 정아 없이는 못 살아.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정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정아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정아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빗속을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민수야,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야? 정아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왔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어떡하지? 민수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하나? 그날 밤 정아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민수에게. 첫 줄을 쓰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30년의 원망을 하지만 여전한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겠어. 아직은 쓸 수 없어.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빨리 나, 아프지 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정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병원에서 민수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를 바라봤어요. 정아야, 미안해, 사랑해.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민수 씨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호가 매일 찾아왔어요. 야, 민수야,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정아가 왔었대. 뭐? 민수 씨가 놀랐습니다. 그날 내가 입원한 날 정아가 병원에 왔었대. 307호 앞까지 왔었어. 진짜? 응, 간호사가 봤대.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갔대.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아가 나를 보러 왔다고. 그런가 봐, 걱정했나 봐. 그럼 왜 안 들어왔을까? 그야 너도 알잖아. 아직 용서 못했으니까. 민수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고마워, 걱정해줘서. 그날 저녁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써야겠어. 정아한테 모든 걸 말해야겠어. 30년 전 일을, 아버지 이야기를, 내 마음을. 민수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정아에게. 첫 줄을 썼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편지를 쓰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지. 정아야, 정말 미안해. 민수 씨는 천천히 썼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아버지의 병, 집안의 압박, 어쩔 수 없었던 선택, 그리고 평생의 후회를. 정아야, 난 겁쟁이였어. 너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그냥 도망쳤지. 아버지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비겁했기 때문이야.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하고도 널 잊지 못했어. 아내한테 미안했지.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도 알았을 거야.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그래도 참고 살았던 사람이야. 정아야,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널 지키지 못한 것을, 널 아프게 한 것을. 이제라도 다시 만났는데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30년 전처럼. 민수 씨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아야, 용서해 줄 수 없다면 그것도 당연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평생 그럴 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민수가. 편지를 다 쓰고 민수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편지를 정말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보내자.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결심했어요. 퇴원하는 날 민수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밤에 몰래 카페로 갔어요. 카페 문 아래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지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야, 꼭 읽어줘. 내 진실을 알아줘. 민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아의 선택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러 내려왔어요. 문 아래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정아는 알 수 있었어요.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었죠. 이게 뭐지? 민수가 편지를. 정아는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뜯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에게. 첫 줄부터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민수의 진심이 담긴 글, 30년 전의 진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아버지의 병환 이야기, 집안의 압박, 선택할 수 없었던 그때. 평생의 후회,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 정아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그랬구나. 너도 힘들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정아는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민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민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병, 집안의 압박, 그 속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것. 미안해, 민수야, 나도 미안해. 30년을 오해하며 산 게. 정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용서할 수 있을까? 30년의 상처가 이 편지 하나로 아물 수 있을까? 정아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민수를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 정아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았어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 문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나도 여전히 사랑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민수를 사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미워하며 사는 건 힘든 거야. 용서하고 살아야 편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용서.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정아는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민수를 만나자. 이야기를 나누자. 정아는 카페를 나서 곧장 민수네 인쇄소로 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인쇄소 문 앞에 도착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민수가 보였습니다.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성실한 모습이었죠. 정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용기 내. 문을 밀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를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정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정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편지 받아서 다 읽었어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천천히 처음부터. 정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그러죠.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두 사람은 인쇄소 구석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아 씨, 아니 정아야, 정말 미안해.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버렸어요. 30년 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 그냥 도망쳐버린 거. 민수의 이야기를 정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1989년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었지.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어. 민수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약업계였다. 같은 업계 집안과 혼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나는 반대했어. 정아야,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어. 내 고집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나는 겁이 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내 고집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정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야. 정아야, 나는 겁쟁이였어. 아버지와 너 사이에서 아버지를 택했어.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러다 3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지. 부모가 정한 여자랑.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정아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미안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왜? 나도 이해하려고 안 했어. 30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나를 버린 줄 알았어. 하지만 편지를 읽고 알았어. 민수도 힘들었구나. 아버지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구나. 정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30년이 지났어.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민수는 정아를 바라봤어요. 정아야, 용서해 줄 수 있어? 30년 전 일을? 정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잖아. 하루아침에 다 용서할 순 없어. 정아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노력할게. 천천히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아야. 천천히 해. 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 뭐 물어봐도 돼? 그럼 뭐든지 물어봐.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행복해 하셨어? 너랑 결혼해서? 민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지. 좋은 엄마였고.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내가 있었어. 아내도 알았을 거야. 그래서 더 미안했어.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캐나다에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자꾸 민수 생각이 났거든. 민수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어.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니. 정아가 말했어요. 그러게, 진짜 바보 같아. 시계를 봤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아야, 점심 먹었어? 아니, 아침도 못 먹었어. 그럼 같이 먹을까? 나가자.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하자. 정아는 망설였어요. 괜찮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상관없어.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좋아. 두 사람은 인쇄소를 나왔습니다. 동네 국밥집으로 갔어요. 민수가 단골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둘이요. 네, 잠깐만요. 주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아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카페 사장님? 두 분이 함께? 네, 오늘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잠깐만요.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곧 동네에 소문이 날 거였죠. 국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먹어. 정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다. 여기 국밥 맛있어. 30년 동안 여기 다녔어. 그렇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 재혼 안 해? 딸이 권한다며? 민수가 웃었어요. 누가 그래? 동네 소문? 아내, 딸이 권했지만 거절했어. 왜? 마음이 없어서. 민수가 정아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정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도 그 남자랑 안 만나. 김태수 씨? 어떻게 알아? 명함 만들러 왔더라. 그때 너한테 관심 있다고 하더라.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사람 같던데 회사도 다니고. 좋긴 해. 근데 마음이 안 가. 정아도 민수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 생각만 나서 자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디 갈래? 민수가 물었어요.
산책할까? 오랜만에. 좋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30년 전에도 여기 왔었지? 응, 기억나. 그때도 가을이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편지 써줘서.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읽어줘서. 오늘 이렇게 만나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그래, 천천히 가자.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수야, 우리 친구부터 시작하자. 친구. 응, 30년이 지났잖아. 서로 많이 달라졌을 거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친구로 시작하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고마워, 이해해줘서. 당연하지, 정아야. 나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가야겠다. 정아가 일어섰습니다. 응, 나도.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왔어요. 내일 볼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너무 급하지 않게. 정아가 말했어요. 알았어, 천천히.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해. 전화할게, 며칠 후에. 응, 기다릴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아랑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정아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이번엔 신중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용기 내보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정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영호에게 전화했어요. 야, 영호야.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 밝은데? 나 정아랑 이야기했어, 오늘. 진짜? 어떻게 됐어? 점심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진짜 이야기 많이 했어. 영호가 웃었습니다. 잘 됐다, 이 자식아. 드디어 용기 냈구나. 영호야, 고마워. 내가 계속 용기 내라고 해서 편지도 쓰고 이렇게 됐어. 당연한 거지. 친구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갈 거야. 정아가 시간이 필요하대. 친구부터 시작하자고 하더라. 그래, 천천히 가. 급하게 하지 마.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 응, 알아.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정아의 카페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아야, 잘 자. 좋은 꿈 꿔.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없이. 정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민수 꿈을 꿨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아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정아야. 잘 지냈어?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응, 시간 있어? 있지, 왜? 커피 한 잔 하러 올래? 우리 카페로. 갈게, 지금 갈게. 민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괜찮아 보이나? 너무 들뜬 것 같은데.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와. 민수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정아가 커피를 내렸어요. 여기. 고마워. 민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어. 역시 정아가 내린 커피가 최고야.
정아도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부터 자주 만나자, 친구로서.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언제든지 매일이라도 좋아. 매일은 좀 그렇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아도 웃었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로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30년의 시간을 되돌리듯이.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이 왔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어요. 민수와 정아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수야, 오늘 뭐 먹을래? 국밥? 또, 너 국밥만 먹는구나. 정아가 웃었습니다. 맛있잖아, 따뜻하고. 다른 것도 먹어보자. 오늘은 내가 정할게. 그래, 내가 정해. 두 사람은 파스타 집으로 갔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눈 온다. 진짜네, 올겨울 첫눈이야. 예쁘다. 정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응? 너 요즘 좋아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행복해서 그런가 봐. 민수는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정아도 웃었어요.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정아야, 캐나다는 어땠어? 10년이나 살았다며? 춥더라. 여기보다 훨씬.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 정아가 말했습니다. 우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도 살만했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조용하고. 왜 돌아왔어? 거기서 계속 살 수도 있었잖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웠어. 뭐가? 한국, 서울, 이 동네, 여기서 자랐던 기억들. 정아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너 민수야, 너도 그리웠어. 인정하기 싫었지만.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그리웠어. 30년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민수야.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응,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고 있잖아. 서두르지 않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정아는 안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와, 눈이 많이 오네. 정아가 좋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어요. 예쁘다, 눈. 응, 예뻐, 너처럼. 민수는 정아를 보고 있었어요. 또 나봐? 눈을 봐야지. 너를 보는 게 더 좋은걸. 정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만해, 민수야. 사실이잖아. 두 사람은 눈속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얗게 찍혔습니다. 민수야. 응? 손 좀 잡아도 돼?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그럼 물론이지. 민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아가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좋다. 정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진짜 좋아. 민수도 웃었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민수야. 응? 나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일을. 민수는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원망하며 살았어. 민수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알겠어. 민수도 힘들었다는 걸,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정아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30년이 지났는데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야,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야, 정아야. 나는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 속에서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야, 따뜻해. 응, 너도. 그 주말 민수의 딸 지연이가 올라왔어요. 아빠, 왔니? 잘 왔어. 지연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표정이 완전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게 지연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내일 같이 가자, 카페에. 다음 날 민수는 지연이를 데리고 카페로 갔어요. 여기에요. 아빠가 자주 오는 곳. 카페? 아빠가 카페를?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가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정아야, 우리 딸 지연이야. 안녕하세요, 이정아예요. 정아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세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아빠 친구야. 옛날부터 알던 사이지, 고등학교 때부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빠 좋아하세요? 지연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연아. 민수가 당황했어요. 맞죠? 아빠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아빠 요즘 너무 밝으셔서 누가 봐도 알아요.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정아도 웃었어요. 똑똑하네요. 숨길 수가 없네. 저 좋아요. 아빠 혼자 사시는 거 걱정했거든요. 이정아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잘 부탁드려요. 정아가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는 정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눈빛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네, 좋은 분이세요. 아빠랑 잘 어울리세요. 고맙다, 지연아. 민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아빠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민수는 정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카프였어요. 빨간색, 정아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만났어요. 정아야,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민수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열어봐. 정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와, 예쁘다. 빨간 스카프. 내가 빨간색 좋아한다고 했잖아. 30년 전에. 기억하고 있었어? 그것까지? 응, 다 기억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정아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나도 있어. 정아도 선물을 줬어요. 장갑이었습니다. 추운데 따뜻하게 다녀. 손이 찬 거 내가 아는데. 고마워, 정아야. 민수는 장갑을 꼈어요. 딱 맞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았어. 30년 전에 내 손 잡아봤잖아. 다행이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아가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어때? 예뻐. 너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 민수야. 응? 우리 사귀는 거야? 지금? 정아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괜찮아? 정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고마워, 정아야. 다시 기회를 줘서. 나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57세와 54세,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2025년. 민수와 정아는 함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너도. 두 사람은 떡국을 먹었어요. 정아가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정아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과찬이야. 그냥 평범한 떡국인데.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특별해. 정아는 웃었어요. 민수야. 응?
올해도 잘 부탁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올해는 더 행복하게 지내자. 정아도 웃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사귀는 거 확실하지? 그런 것 같던데 요즘 맨날 같이 다니더라. 잘 됐네. 둘 다 혼자였잖아. 나이 들어 사랑하니 보기 좋아. 민수와 정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행복했으니까요. 2월이 되었어요. 민수는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정아야. 응? 우리 같이 살까? 정아는 놀랐어요. 결혼 말하는 거야? 아니, 아직은 아니고 그냥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정아는 생각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급하지 않아. 민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3월이 되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벚꽃 보러 갈까? 좋지, 어디로 갈까? 여의도 30년 전에 거기 갔었잖아. 기억나, 그때도 예뻤지. 두 사람은 여의도로 갔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와, 예쁘다. 정아가 좋아했어요.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30년 전에도 여기 왔었지? 응, 기억나? 물론이지, 그때 너랑 손잡고 걸었잖아. 정아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손잡고 걷네. 30년이 지났는데. 그러게, 참 신기해.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응? 나 결정했어. 뭘? 같이 살래, 너랑. 민수는 멈춰 섰어요. 정말? 응.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같이 있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민수는 정아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아야, 정말 고마워. 나도 함께 해줘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 위로. 분홍빛 눈처럼 내렸어요. 예쁘다, 민수야. 응, 진짜 예뻐. 마치 축복받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30년을 돌아온 사랑이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4월 정아는 카페를 정리했어요. 직원을 고용해서 맡기고 자신은 민수네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짐이 많네. 민수가 웃었습니다. 미안, 버릴 게 없어서. 괜찮아, 같이 정리하자, 천천히.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정리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네. 정아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 우리 둘이 함께 사는 집. 민수도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정아가 저녁을 차렸어요. 밥 먹자, 민수야. 응, 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어. 역시 정아 음식이 최고야. 과찬이야. 매일 이렇게 먹으면 질릴 텐데. 안 질려. 평생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정아는 웃었어요. 민수야, 행복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정아도 웃었어요. 30년을 돌아왔네. 이렇게. 그러게 길고 긴 시간이었어. 이제 안 떠날 거지? 민수가 물었어요. 응,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어디도 안 가. 정아가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달이 예쁘다. 응, 진짜 밝아. 정아야, 사랑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정아도 대답했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랑, 다시 만난 사랑, 이제는 놓치지 않을 사랑.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늘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을 할 때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밤에 잠들 때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놀러 왔어요. 야, 민수야. 정아 씨도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영호야.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보기 좋아. 영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드디어 함께 사네. 그러게, 영호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수가 말했어요. 뭐가 내가 한 거지? 아니야, 내가 계속 용기 내라고 해서, 편지 쓰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당연한 거지. 친구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영호도 웃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민수와 정아는 등산을 갔어요. 힘들지?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조금만 더 가자.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정아가 감탄했어요.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정말. 응, 같이 와서 더 예쁜 것 같아. 두 사람은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먹자, 배고프다. 민수야, 우리 잘 살았지? 정아가 물었어요. 응, 잘 살았어. 30년을 돌아왔지만 후회 없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함께니까. 나도 전혀 후회 없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날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결혼할까? 정아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 응, 하고 싶어. 제대로 된 결혼식 30년 전에 못했던 거. 나도. 너무 하고 싶어. 민수가 정아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아야, 나랑 결혼해줘서. 나도 고마워, 청혼해줘서. 12월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지연이가 왔습니다. 아들 준호도 미국에서 왔어요. 영호도 왔습니다. 정아의 친구 수진도 왔어요. 축하해요, 아빠. 고맙다. 정아 이모, 아빠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지연아, 내가 잘할게. 결혼식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민수와 정아가 들어왔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민수는 정아를 바라봤어요.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나도. 두 사람은 입을 맞췄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식이 끝났습니다. 민수야, 우리 진짜 결혼했네. 30년 만에. 응, 진짜 결혼했어. 이번엔 제대로. 민수는 정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평생 같이 있자. 어디도 가지 말고. 응, 평생 함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 세상을 덮었어요. 예쁘다. 민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마주보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제는 마주보며 사는 사람, 평생 함께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 1년 후 봄이 왔어요. 민수와 정아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기 봐, 벚꽃 피었어. 진짜네, 올해도 예쁘게 피었네. 우리 작년에도 여기 왔었지? 응, 기억나. 그때 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러게, 벌써 1년이 지났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30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 나도 지금이 제일 좋아. 민수도 웃었어요. 민수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응, 평생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그래, 오래오래 함께.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저 멀리서 영호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30년 만에 드디어.
영호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와 정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먹을까? 오늘은 내가 할게, 민수야. 그래? 뭐 해줄 건데? 비밀, 기다려봐. 정아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정아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하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아가 불렀어요. 민수야, 밥 먹자. 응, 간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왜 촛불까지? 그냥 분위기 내려고. 정아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뭐가? 이렇게 나랑 함께 해줘서, 30년을 기다려줘서, 용서해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줘서, 진심을 전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건배하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네. 응, 예쁘다. 민수야, 저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럴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럴까? 응, 분명히, 그리고 축복해 주실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정아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수야, 평생 사랑할게. 나도 평생.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세월이 흘렀어요. 2년, 3년, 5년. 민수와 정아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었어요. 산책을 할 때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마주 앉았어요. 밤에 잠들 때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참 잘 살았지? 응, 정말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전혀. 너는? 나도 후회 하나도 없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30년을 돌아왔지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었어. 그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위로. 민수야, 고마워. 뭐가? 모든 게 사랑해줘서, 기다려줘서, 함께해줘서.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돌아와줘서,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수야, 다음 생에도 만날까? 응, 꼭 만나자. 다음 생에는 더 일찍. 그래, 헤어지지 말고. 응, 평생 함께.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예뻐.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고.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30년이 지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진심입니다. 민수와 정아처럼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희망을 가지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마주보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진심만 있다면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걸려도 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와 정아처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마주보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